리먼 때 이런 얘기 있었죠. 집 좀 팔아주세요. 아무리 내놔도 수요가 없으니까. 2006년에 4억 5천만원. 그쵸? 용인시 기흥구.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초이노믹스 찬양하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분께서 예전에 2007년쯤에 용인을 엄청나게 띄워주시더니 이 상황이다. 그러면서 초이노믹스는 무슨 그때 경제 살리기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뭐 일단 소리 하는데, 자 보면 어때요? 현재 시세 3억 2천만원. 저렴한 부동산과 교환하는 대신 차익만큼 현금을 대출 청산하고 싶다. 지금 떨어질 때는 안 팔린다.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안 팔린다. 그리고 지금 6.17 대책으로 그 시작점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때요? 12, 16 이후에도 똑같죠. 매번 대책 나올 때마다 집 팔아야 하나 대혼란, 운이 빗발쳤다. 그런데 많이 뭘로 빠졌어요? 12, 16 때 안 팔거나 혹은 비싸게 팔 수 있었던 방법은 불법 증여로 안 팔고 빠져나가든가, 아니면 법인 명의로 돌리든가, 아니면 수요도 법인이 많았죠. 그러니까 법인 수요한테 팔아먹었다. 그런데 12, 16 이후 자금 출처 강화한다고 하니까 증여는 점점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팔아야 하나 하는데 사는 사람들도 법인으로 사고 아니면은 법인 명의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다. 팔면 혜택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했었죠. 이번 달까지. 지금 12, 16에서 유일하게 혜택 보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는 심약한 사람들이 판다고 했지만 지금 6.17 대책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심약한 게 아니라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제가 영상 얼마 전에 올렸었죠? 실질적으로는 앞으로의 추세를 제대로 본 사람들이 저 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팔고 빠져나간 거죠. 그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죠. 심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매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서울 아파트 12, 16 이후 중간이니까 뚝 떨어졌죠.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떨어졌다가 2월에 특사경 직전에 마지막에 팔아먹고 쭉 떨어지는데 5월에 뭐 때문에 많이 팔린 거예요? 보유세 피하는 매물. 그리고 6월에도 거래량이 많죠. 이거 뭐예요? 집값 띄우기가 6월이 가장 좋았죠. 양도세, 한시적 완화 있으니까. 거기다가 바젤3 시행 전이니까 대출 받기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6월에 집값 오른다고 급매물 거래에서 낮은 가격에 매물이 사라진 게 호가가 오른 게 아니죠. 그런데 낮은 가격의 매물이 사라진 걸 가지고 호가가 올라갔고 집주인들이 매물 잔금을 시전했다. 이런 기사들을 막 날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기사 보자마자 당일날 강남부터 부동산 전화를 해봤는데 그 가격에 매물이 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집어넣었죠. 기사가 저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집어넣었잖아요. 이거는 언론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정부 개입 가지고 뭐라 하면서 언론 개입 이런 거는 왜 불평하는 놈 하나도 없냐. 왜냐면 지들한테는 호가 올라가면 이득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6월이 마지막에 띄울 것이다. 왜냐면은 집값 띄우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다? 6월이죠.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매물이 나오기 좋은 시기고 그 다음에 보유세 냈으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절세 매물 끝나서 올란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좋잖아요. 뭐 사실은 뭐 절세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 할 보유세를 안 내고 싶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7월에 분양가 상한제 있으니까 가격 띄우기 7월 이후에는 강남이나 뭐 양천 뭐 이런 데들 가격 띄우기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직전에 가격 띄워야 하는데 7월에 띄우기엔 너무 밀어내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옆에 가격 올리니까 분양가를 7억에 내놨다 8억에 내놨다 9억에 내놨다 한 단지에서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분양제 시행되기 직전에 마지막 가격 띄우기 하기 최적의 조건이 6월에 맞춰져 있었다. 보유세 부과되는 일자가 6월 1일이니까 호도하기도 굉장히 좋고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서 한 달 정도 가격 띄워놓고서 7월에 분양하기 딱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6월에 이렇게 많이 호도한 거다. 그러니까 두고 보지 않은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추격 매수들이 붙으면서 가격 띄우기 가장 좋은 방법이 법인 매수랑 법인으로 갭 투기 많이 매수한 거. 이게 핵심이었죠. 지금 보면 어때요? 6월 19일 날 조정대상 지역이랑 뭐 장기 종부세, 과세, 법인 다 들어가죠. 허가구역, 뭐 잠실이랑 대치동 뭐 일대 해가지고 4개동 지정됐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거래 허가 지역과 같다. 그러면서 요거 1년 후에 가격 더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럴 기조가 보이면은 연장할 수 있죠. 최대 5년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 1년 내에 그 인근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도 뜨기 어렵죠. 거기다 저기 가격 띄우던 지역, 저기 잠실 엘리트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재건축이었는데 그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번에 그 조합원 2년 거주 요건 때문에 팔리지가 않을 것이다.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6월 말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들어가고 추가로 뭐 들어가요? 6월 말에 바젤3 조기 시행되는 거 있죠. 그래서 수요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저걸로 매물 감소할 텐데요. 팔 사람들은 이미 다 내놓고 팔았어요. 지금쯤. 아직까지도 저거 매물 새롭게 내놓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죠. 임대사업자 7월부터 고강도 조사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임대사업자 즉시 폐지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이번 규제에서 이거 해야지 왜 이거 안 하냐라고 얘기한 거 딱 두 가지잖아요. 임대사업자 즉시 폐지 혜택. 그 다음에 왜 보유세 안 올리냐.
근데 늘 얘기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즉시 폐지하게 되면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리 조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임대사업자 혜택은 언제쯤 폐지될 거냐라고 하면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때쯤 되면은 임대사업자 버리고서 막 임차인들한테 피해 전가하고 과태료 내버리고 그리고 빨리 팔아버리고 이런 그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전월세 상한제를 임대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에 퍼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죠. 어차피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산정되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정화익 비율도 당연히 올라가도록 얘기가 되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21대 국회가 개정이 돼야지 그 20대 국회에서 빌었던 종부세율 강화가 21대 국회에서 시작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뭐 법사위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아직 국회가 개최를 안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부세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를 안 했으니까 강화가 안 되니까 보유세가 안 늘어난 거죠. 근데 내년 5월까지 통과시켜서 6월에 부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여기서 트집 잡을 것만 꽂아내가지고 하냐고요. 특히 언론이 그러면 안 되죠. 언론이 그걸 모르질 않을 텐데. 그건 언론이 아니라 쓰레기죠. 자, 그 다음에 7월 말에 유예 종료해서 29일부터 시작되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9월부터 즉시 시행되죠. 규제 계속 강화된다.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급시 전입 요건 강화.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아니 실거주 안 할 건데 보금자리론은 왜 받아요? 어떻게 따지면 이자를 싸게 받아서 투기하려는 목적으로밖에 없죠.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뭐예요? 실거주 할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건데. 그 다음에 갭투기 근절이죠. 3억 넘으면 전세대출 회수한다. 이게 그럼 지금 뭐 당장 사놓은 사람들 어떡하냐. 아니 저거 시행되기 전에 산 사람들까지 괜찮다. 그리고 시행되고 나서 그 뒤에 3억 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시 즉시 회수하겠다. 즉 앞으로 갭투기 하지 말아야죠.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다음 달부터죠. 아니 매매 임대사업자 해가지고 어차피 저들 남의 돈 보증금 받고서 하는데 뭐 주담대를 해줘요. 그리고 저들은 어차피 임대를 놔야 되는데 왜 빌려줘요.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10월에 나오고 내년에 적용되기 시작하죠. 공시지가부터 단독주택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공동주택까지. 그 다음에 재건축 하반기에 징수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년에 임대차 3법 법안 개정 할 거 지금 이야기에 나오고 있죠. 내년부터 양도세율 인상하죠. 1년 미만 40%였는데 50%로 올리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이었는데 40%로 만든다. 그 다음에 뭐 양도세 중과시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한다. 내년부터.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 직전에 뭐 마지막 사야 할 기회다라고 하는데 실거주는 그 뒤에 분양 받는 게 훨씬 더 낫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는 주택수 포함되니까 그거를 마지막에 떠안는 게 폭탄 떠안는 거예요. 왜 안 했냐고요? 당연히 반대 세력이 크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장특공제 거주 요건 추가하죠. 내년부터 법인 양도 추가세율 인상하고 내년부터 3% 최고세율 가죠. 안전진단 강화. 항상 재건축 보면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재건축을 풀어줘야지 공급이 많이 나오면서 안정될 것이다. 늘 보면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한답시고 하면은 멸실 급증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항상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을 때 가격이 안정이 됐었다. 그건 여태까지 통계로 다 나온 거고 자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쪽으로 사람들 열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네이버 같은데 댓글 보면은 다 그래요. 공급을 해야지 뭘로 잡고 있냐고. 그런데 공급은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공급을 해야지 재건축 재개발은 가격을 띄우는 공급이다.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여러 번 얘기했고 여태까지 모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그래왔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풀어달라. 이 얘기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죠. 안전진단 제재 강화. 재건축 재개발을 푸는 게 아니라 더욱 강하게 쪼이겠다. 그 다음에 DSR 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40%로 하향. 우리나라가 LTV랑 DSR 동시에 강화한다고 하는데 DSR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LTV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DSR이 제대로 적용되면은 LTV는 나중에 폐지해도 되겠죠. 대출규제 필요시 강화. 왜? 가계부채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법인으로 투기꾼 사면초가 몰렸다.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 늘어나고 더 늘리자니 대출 안 나오고 팔자니 규제 강화돼서 사람들 안 사고 법인 하지 말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이거 다 몰아가고 있다고 정부에서 귓등으로 듣다가 지금 이런 꼴 난 거죠. 그러니까 몰려가지 말아라. 그래놓고서 뭐 네 예측이 맨날 틀렸느니 뭐 사과하라느니 제 예측이 틀린 적 없어요. 단지 제가 길게 봤을 뿐이지 짧게 봐가지고 내일 모레 이틀 3일 후 뭐 한 달 후 그거 오르는 건 누가 예측을 못해요. 장기적으로 봐야죠. 적어도 2년 후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년 지났는데 네 말 틀렸느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1년 더 지나서 봐봐요. 어떻게 나오나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비읍자도 모르는 것들이 딱 몇 달만 보고서 이야기하죠.
최소 2년에서 3, 4년 봐야 되죠. 지금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금매 팔고 전세 살게요. 근데 요것도 힘들어졌죠. 갭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엔 주인 전세로 많이 팔았는데 갭투기 규제 강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도 힘들어지죠. 투기 수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규제 지역 추가 지정됐어요. 들어갈 만한데 몇 군데 안 남았어요. 풍선효과 이야기하는 곳들이 거기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김포, 파주, 광역시로 부산, 울산, 광주, 대구 여기 말고 더 있어요? 들어갈 때? 다른 데 실수요가 안 받쳐주는데? 안성, 이천, 여주, 계룡 이런 데가 지금 실수요들이 탄탄하게 잡아주는데요. 남은 데 여기밖에 없다. 끼케어 뭐 여기다 여승광 정도겠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포, 파주 왜 뒀냐? 안 올랐으니까 뒀죠? 일단은 왜 지정 안 했어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 상승률이 얼마 이상이라는 지정 요건이 있는데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지금 마지막 막차탄 정신 나간 투기꾼들이 몰리죠. 그러면은 몰린 다음에 거기 규제해버리면 그 사람들 못 빠져나오고 잡히죠. 그래서 투기꾼들 잡으려고 일부러 함정 파놨을 수도 있다. 이 생각도 해야 되죠. 그거는 김포, 파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적은 요 모든 지역들. 그 다음에 뭐 대출 규제 더 강화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과제 시행이기도 하고 굉장히 연체율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 위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요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정부 허락받고 집 사야 돼요? 그래야죠. 마땅히 내야 할 세금들을 그동안 탈세했으니까. 쥐들이 그런 얍삽하고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쥐들이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초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선생님이 우리 반은 뭐 앞으로 지각하는 놈들 뭐 가만두지 않겠다. 바로 지각은 체크해가지고 추석부에 기록하겠다. 애들이 하도 지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왜 조금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횟수가 굉장히 적었다든가 이러면 뭐라고 안 할 거지만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게 들어간 거잖아요. 지들이 자초한 일을 가지고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있죠. 그 사회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 처먹어 놓고 그다음에 아직 대책 더 나올 거 계속 나와 있죠. 그다음에 2차 팬데믹 위기에 제가 늘 얘기하고 있고 투기수단, 법인, 일시적 2주택 다 막혔다. 이제 남은 거?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살 수 있어요? 9.13 이후에 혜택 다 사라졌는데? 임대사업자는 그 전에 산 주택에 대해서는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새로 주택을 늘리기에는 굉장히 불리하죠. 신탁 안 되죠. 법인 막히면서부터 투기 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뭐 호가 뚝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됐으니까 뚝 떨어졌다. 지금 뭐 다른 데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지금 팔려고 하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결론 뭐예요? 투기 수요 감소 그리고 집값 하락되고 있다. 제발 집 좀 팔아주세요. 언제랑 똑같다? 리먼 때 막차 타기 직전에 항상 이런 이야기들 나왔다. 결국은 투기 수요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게 막으면은 투기 수요들의 매물은 그래도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고 투기 수요들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겠다 싶으면은 그 매물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부족한 공급이 아니라 공급이 충분히 많이 나온다. 화폐 개혁은 뭐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뭐 안 된다고 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지금 뭐 매수자보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국민은행 지표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자 우위 시장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신규 공급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